오늘은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발간한 해외 연구 동향 리포트 중 CSIS 텍 에지 보고서를 통해 본 미 수출 통제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1월 미 싱크탱크 CSIS가 발간한 테크 엣지 어 리빙 플레이북 포 어메리카스 테크놀로지 롱게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CSIS, 즉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중 기술 경쟁의 구조적 동인을 분석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수출 통제가 기술 생태계를 방어하는 수단이자 동시에 경쟁 수단이라는 점에서 통제의 정밀도를 높이고 다자 통제 체계를 새롭게 신설하여 집행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AI 칩 수출 통제, 다자간 체제, 중국의 역수출 통제, 그리고 동맹국 생태계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출 통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면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AI 가속기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 등 물리적 AI 인프라 확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가속기 연산 성능의 약 7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약 15% 수준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역시 미국이 50% 이상, 중국은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 측면에서는 격차가 존재하지만 중국은 알고리즘 최적화와 오픈소스 활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딥시크 R1의 경우 알고리즘 효율화와 강화학습을 통해 오픈 AI O1과 유사한 성능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차단 중심 접근보다는 중국 기업이 미국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군용 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이러한 수출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 체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바세나르 체제는 특정국 대상 전략적 목표 설정이 어렵고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이 느리며 참여국 간 집행 공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 전략을 명시하고 집행 수준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다자체제 또는 핵심 동맹국 간 소다자 협의체, 즉 신코콤 체제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냉전 시기 기술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코콤과 유사하게 전략적 대상과 통제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실질적인 집행 공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회 경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내 기술 분석 및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고속 대응팀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역시 공급망 장악력을 활용해 역수출 통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히토류 공급망을 기반으로 2025년 10월에는 역외 적용 범위를 포함한 강력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방물자 생산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광산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인력 부족 등의 제약이 존재하여 민간 산업 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출 통제와 동맹국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수출 통제 준수와 중국 내 사업 유지 사이에서 복합적인 균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강압적 조치를 행사한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통제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과 정렬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 관할권 분산으로 인해 일관성이 저해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출 통제는 회원국 고유 권한인 반면 역내 자유로운 상품 이동으로 규제 공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고급 공작기계 분야에서의 지식과 장비 이전 통제가 중국의 군사 역량 제고를 억제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SIS 4대 기술 생태계 분류 및 국가별 우위 현황입니다. CSIS는 기술의 범용성과 생산 복잡성에 따라 기술을 스택, 정밀, 생산, 기반 기술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택 기술은 AI, 첨단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며 미국이 설계와 알고리즘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밀 기술 역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가 중요한 분야로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은 공작 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으로 독일과 일본 등 동맹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 기술은 히토류와 배터리 등 원자재 분야로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SIS는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기술 전반에 걸친 리더십입니다. 특정 첨단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반 생산 기술을 포함한 4대 기술 유형 전반에서 종합적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속도와 규모입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통해 기술이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상용화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네트워크 방어입니다. 중국의 기술 탈취,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동맹 협력 등 방어 수단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일 국가의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핵심 동맹국 간 기준 일원화와 신속하고 정밀한 집행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소재와 원자재의 공급망 다변화 및 대체재 확보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통제는 방어 수단인 만큼 과도한 통제로 인해 자국 및 동맹국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발간한 CSIS 택 에지 보고서를 통해 본 미 수출 통제 정책 해외 연구 동향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